지금 이강인 선수가 맨유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거가 있냐면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은 좋을까? 가장 좋은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 현재 맨유가 1무나 1승만 하게 된다면 챔스를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강인이 맨유를 가게 된다면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꿈이 뭡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는 맨유를 가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해버지, 해외 아버지 지성빠레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구단 내의 사람들도 한국 선수를 반갑게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나 적응이 필요한 상황들에서 박지성 선수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후배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해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응을 해야 되거나 이런 중간 역할을 사실상 박지성 선수가 한마디 던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지금 걱정하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올림픽 차출에 대한 군 문제, 이런 것들을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건 여러분들 사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선수의 본인의 에이전트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가 그 구단의 레전드라면 사실상 이런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들 이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강인 signs for Manchester United, 이게 만약에 나왔어 소식이. 근데 거기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지성 팍, 그는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다. 맨유는 그를 품게 된 것은 축복이다. 예를 들어 막 이런 말을 지성이 형이 한다고 해봐,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러면은 이제 일단은 막 맨유 팬들부터 일단 국뽕 차오르고 선수들이나 팬분들도 와, 지성픽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주전 경쟁. 우리가 과연 우리래. 갑자기 우리라고 해버렸네. 이강인 선수가 과연 주전 경쟁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 있습니까? right mid, 오른쪽 윙, 그 다음에 attacking mid, 그 다음에 CMF, 그리고 left mid, DMF, 그 다음에 left back, 그리고 false nine, 이렇게 있어요. 사실 엄청난 멀티 자원의 선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DMF,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를 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DMF,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 DMF는 수비적인 선수보다는 아래 내려가서 볼 플레잉 미드필드, 공을 가지고 운영해주는 역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 스쿼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쪽 윙에 현재 주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토니가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산초도 뭐 오른쪽 윙을 뜨긴 하지만 오른쪽만 일단 봐봅시다. 우리 그냥 거의 없다. 펠레스트리 이렇게고, 레프트 윙을 보면 이제 산초, 그다음에 사실상 그라나초,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사실 누구의 자리가 돼야 되냐면 이게 레시포드예요. 레시포드가 사실 왼쪽 윙을 가서 뛰어야 이 선수의 장점이 나오지, 이 선수를 계속해서 맨유는 스트라이커로 쓰고 싶어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레시포드를 왼쪽으로 보내고 공격수를 지금 사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미드에 안토니아 펠레스트리가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있고, AMF에 현재 브루노 부페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CMF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지금 누가 뛰고 있냐? 에릭센이 뛰고 있습니다. 에릭센, 프레드, 그 다음에 맥토미니, 이런 선수들이 CMF 자리를 띄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DMF는 뭐 사실상 한 명이죠. 카세미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을 만약에 영입을 한다 하면은 이강인이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브루노 자리를 뺏기 힘들다. 엘 캐피타노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일단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선수가 경기를 나오면서 실질적 지금 정신적 지주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더 중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뷔페 자리를 뺏기는 솔직히 뭐 실력적으로 막 이렇게 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뺏기 어려워요. 오른쪽에 안토니랑 펠레스트리 요 자리 충분히 주전 가능. 왼쪽 윙에서는 사실 레시포드에게는 밀리지만 산초와 그라나초보다는 앞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릭센이랑 프레드 맥토미니 요 자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테나흐가 강인을 쓰고 싶어하는 자리.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릭센 자리나 사실상 안토니 자리 이 두 자리 중 하나를 이강인을 쓰려고 데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을 때 맨유에 이강인이 갔을 때 주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시즌에는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함. 근데 시즌이 들어가서 3경기에서 6경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전으로 나올 확률이 높음. 안토니와의 경쟁, 다음에 에릭센과의 경쟁. 이 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로의 장점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일단은 공격적인 드리블러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강인은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안토니는 공격적인 유형의 드리블러고 이강인은 소유 유형의 드리블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맨체스터 시티로 비교를 한다면 이강인이 베르나도 실바 역할, 안토니가 마레즈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시티에서 누가 뜁니까? 실바가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인이가 안토니와의 경쟁에서는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나흐가 이강인에게 안토니 역할을 주려고 구매를 하는 거라면 이것은 엄청난 이강인에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이강인이 가게 된다면 이강인은 경기력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안토니는 꾸러기 느낌이 난다.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테나흐의 성격이 은근히 한국 선수와 잘 맞을 것 같다. 나쁘게 보면 꼰대, 좋게 보면 프로페셔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나흐가 빡센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안토니 턴하자마자 바로 교체아웃.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강인이를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강인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에릭센과의 경쟁을 바라본다면 사실 자유계약으로 잘 데려왔어요. 근데 나이가 나이고 에릭센도 매 경기 주전으로 뛰게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은 너무 잘 차지만 폭발력이 없다. 지금 맨유의 스쿼드를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미드필드에서 드라이브, 뚜루를 해줄 수 있는, 볼 캐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부분. 이거거든요. 에릭센, 뷔페, 패서들이에요. 패서. 드리블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거 DMF에서 카세미루가 수비에서 심플한 패스, 그다음에 CMF에서 이강인이 드리블로 공을 끌고 올라가고, AMF에서 뷔페가 패스를 받아서 슈팅 혹은 어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에릭센이 뛰고 있는 건 뷔페가 하는 롤과 매우 비슷함. 그러나 활동적인 부분에서 많이는 뛰는데 파워와 에너지가 부족하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트라이커 영입에 굉장히 목마른 맨유, 해리케인이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도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이강인, 레시포드, 뷔페, 안토니, 에릭센, 카세미루, 그다음에 쇼, 민재, 바란,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아니면 내 생각에는 민재 여기다 넣어버리고 여기에 마르티네스, 이것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냐,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가짜 9번 공격수 역할을 해주면서 레시포드가 뒤 공간 침투를 해주고, 뷔페가 레시포드가 침투하면 왼쪽으로 빠지면서 플레이해주고, 안토니가 여기 있으니까 볼이 안토니에게 연결되면 김민재의 미친 오버래핑 나가. 김민재의 미친 오버래핑에 안토니의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 와, 아니면은 오히려 이강인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레시포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안토니라든가 산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샬. 이런다면 와, 거의 이거는 게리 네빌과 박지성 조합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죠. 여기에 이강인을 넣고 약간 요렇게 쓰는 거야. 뷔페랑 해서 여기에 안토니 넣고 김민재랑 같이 3백 만들고 루크쇼가 전진하는 플레이.
와, 루크쇼가 전진해주고 바란이랑 마르티네즈랑 김민재가 3백 만들고 에릭슨 카세미로가 미드필드 둘 대고 안토니 오른쪽에 벌려서 이강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미 둘로 뛰고 레시포드. 와, this is 테너. 이런 축구가 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선 김민재가 와야 돼. 근데 김민재가 없다는 가정하면은 비사카나 달롯 얘네 둘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강인이 여기를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오른쪽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안토니를 여기다 넣어서 그냥 많이 뛰게 하고 안토니 지치면 산초 넣고 강인이 왼쪽에 넣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하게 만들고 루크쇼 오버래핑 많이 나가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루크쇼가 힘들어하면은 또 다른 선수랑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참 매력적이게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